오늘 우리가 깊이 파볼 기업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2025년 가장 뜨거운 AI 주식 중 하나로 꼽히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노우플레이크. 이 회사는 데이터 혁명을 이끄는 뭐랄까 선두주자잖아요. 그런데 왜 월가에서는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두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분분할까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세를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는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논쟁의 한가운데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19.6배. 이게 뭐냐면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배수인데요. 쉽게 말해 시장이 스노우플레이크에게 너희는 거의 완벽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기대치, 이게 정당한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이 회사가 가진 강력한 무기와 AI 시대의 엔진으로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핵심 혁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데이터 창고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꾼을 완전히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는 무거운 분석 작업 돌리려면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일꾼을 순식간에 단 몇 초 만에 늘려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엄청난 기술적 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 우위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 바로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순 매출 유지율 125%. 와, 이게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100만 원을 썼던 고객이 올해는 125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해가 갈수록 돈을 25%씩 더 쓴다는 거죠. 한번 스노우플레이크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구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란 거죠. 이제는 코텍스 AI나 스노우파크 같은 도구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AI 모델을 만들고 돌릴 수 있는 말 그대로 AI 공장 같은 플랫폼이 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이죠.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비전이 아니에요.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 에너지 같은 회사는요. 80만 개가 넘는 방대한 기술 문서를 스노우플레이크의 AI 기능으로 학습시켜서 직원들이 질문하면 바로 답을 찾아주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런 작업을 하려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컴퓨팅 자원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게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기술력도 뛰어나고 미래 비전도 확실하고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펼쳐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뜨리는 딜레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성장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제품 매출이 작년보다 32%나 뛰었고요. 돈을 많이 쓰는 큰손 고객들도 30%나 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계획 기준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11%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규모를 키우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회사가 올해 목표로 하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진짜로 회사에 쌓이는 현금이 11억 5천만 달러 정도예요. 이것만 보면 괜찮죠. 그런데 지난 1년간 직원들 월급 대신 준 주식, 이걸 주식 기반 보상, SBC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무려 37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으로 11억 버는 동안 37억어치 주식을 새로 찍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버는 돈보다 3배가 넘는 주식을 뿌리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현금 지출은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계속해서 새로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눠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피자 도우를 계속 옆으로 넓히면서 16조각, 32조각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진 한 조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게 바로 주주 가치 희석이고 장기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한쪽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다른 한쪽에는 심각한 주식가치 희석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는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로드맵을 그려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환경부터 봐야 합니다. 특히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패브릭이라는 서비스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약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쓴 만큼 내는 뷔페식 요금제거든요. 유연하긴 한데 손님 입장에선 얼마나 먹을지 몰라서 계산서가 무서울 수 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액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매달 얼마 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니까 기업의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 짜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노우플레이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길, 불케이스죠. AI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약속대로 25%의 현금 흐름 마진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활활 날아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길, 베어 케이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은 힘들어지고 주식 희석 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시나리오. 과연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제 생각엔 지금 당장 산다, 판다를 결정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그 대신 스노우플레이크가 저 불케이스 시나리오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25%를 넘는가? 둘째, 회사가 약속한 잉여 현금 흐름 마진 25%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정말로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는가?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에 모두 통과, 도장을 받는다면 5년쯤 뒤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19.6배라는 가격이 사실은 다시는 못 볼 박앤세일 가격이었다고 말하게 될까요? 바로 그 가능성,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